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친 남자 45년 전 자신을 임신한 채 버리고 떠난 첫사랑 이재훈이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최복래는 며느리의 사업 투자 속셈까지 알게 되며 깊이 상처받는다. 그러나 끝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세상 앞에 자신의 진실을 선언하며 비겁했던 재훈은 뒤늦게 사죄와 재산 기부를 약속한다. 복래는 더 이상 누구의 도구도 아닌 자신의 삶을 선택하며 늦게나마 자유와 존엄을 되찾는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도 마음 한켠이 더 환하게 빛날 거예요. 새벽 5시 반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최복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평생을 살아온 몸은 이미 알람 시계보다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낡은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지만 익숙합니다. 오늘도 또 시작이구나. 복래는 작은 한숨과 함께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립니다. 30년 넘게 써온 주전자는 바닥이 거무스름하게 탔지만 여전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래의 인생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은 아직 어둡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신문 배달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 복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합니다. 저 아저씨도 나처럼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고 있겠지요. 하지만 저분은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들리자 복래는 차를 우립니다. 결혼 선물로 받았던 찻잔 세트는 이제 혼자서만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 영수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혼자 남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복래는 작은 목소리로 하늘을 향해 중얼거립니다.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가슴 속 답답함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6시가 되자 복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작은 마트는 벌써 문을 열었습니다. 사장 아주머니와 복래는 오래된 단골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손주 도시락 싸줘야 해서요. 복래는 시들시들한 웃음을 짓습니다. 사실 아들 민수는 어제도 늦게 들어와서 도시락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래에게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일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되어 왔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래는 문득 걸음을 멈춥니다. 골목 어귀에 새로 생긴 여행사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꿈꾸는 여행이라는 이름 아래로 알록달록한 여행지 사진들이 붙어 있습니다. 제주도 3박 4일, 부산 바다여행, 설악산 단풍여행. 복래는 잠시 발을 멈추고 그 사진들을 바라봅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복래는 제대로 된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신혼여행도 시댁 어른들 반대로 가지 못했고 아이 키우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늘 미뤄두기만 했습니다. 언젠가는 가봐야지. 그렇게 중얼거리던 말이 어느새 4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혼자 여행을 간다는 것도 어딘가 어색하고 쑥스럽게 느껴집니다. 집에 도착해서 복래는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기 시작합니다. 흰 쌀밥 위에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을 예쁘게 담습니다. 색깔 맞춤도 신경 쓰고 영양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완성된 도시락을 보니 또 허전합니다. 받을 사람이 기뻐할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 8시, 며느리 박소정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소정은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세련된 모습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들어와서 정확한 시간에 맞춰 나갑니다. 복래는 소정의 그런 모습이 대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딘가 서먹하게 느껴집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는 벌써 나갔나요? 응. 일찍 나갔어. 도시락 싸뒀으니까 가져가. 소정은 복래가 정성스럽게 만든 도시락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어딘가에는 복례가 읽을 수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마치 계산된 것 같은 너무 완벽한 웃음입니다. 어머니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별일 없지 뭐. 복례는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서글퍼집니다. 정말 별일이 없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고 매일 똑같은 일들의 반복입니다. 소정은 잠시 복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의자에 앉습니다. 어머니, 혹시 요즘 많이 지치지 않으세요? 지치다니, 뭐가? 그냥 매일 똑같은 일상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요. 복례는 깜짝 놀랍니다. 소정이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소정과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이제 나이도 있는데 뭘. 어머니, 나이가 많으시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소정의 말에 복례의 가슴이 조금 뛰기 시작합니다. 꿈이라는 단어를 언제 마지막으로 들어봤던가요? 아니,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 생각해 봤던가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머니가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만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복례는 소정의 말을 들으면서 목이 메어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너무 서먹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소정이 복례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입니다. 어머니, 저랑 여행 가실래요? 단둘이서요. 복례의 눈이 커집니다. 여행이라니, 그것도 며느리와 단둘이서라니, 여행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시기만 하면 돼요. 복례는 잠시 망설입니다. 평생을 집 안에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여행을 간다니. 하지만 소정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나 같은 늙은이가 가도 될까? 어머니,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복례는 소정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트는 것을 느낍니다. 설렘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데? 부산이요. 바다가 보이는 좋은 곳에서 며칠 쉬면서 어머니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부산. 복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젊은 시절 첫사랑과 함께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 하지만 그때는 끝내가지 못했습니다. 복례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제 와서 여행을 간다니. 하지만 소정의 제안을 듣고 있으니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집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죠. 어머니, 이번만큼은 최복례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가지세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최복례로서 말이에요. 소정의 말에 복례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최복례라는 이름으로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아왔습니다. 좋아, 가보자. 복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복례와 소정이 탄 KTX는 오후 2시에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복례는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부산의 공기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치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정이 복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기차를 타서 그런가 봐.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45년 전
25살의 복례가 사랑했던 남자와 함께 오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도시에 지금 서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결국 오지 못했지만 이제야 이렇게 와보게 되었습니다. 택시에서 바라본 부산의 풍경은 복례의 상상보다 훨씬 화려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바다가 반짝거리고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이곳에 왔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머니, 저기 보세요. 우리가 머물 호텔이에요. 소정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웅장한 건물이 보였습니다. 호텔 아르모니아라는 금색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머물 곳이야? 네, 어머니. 이번만큼은 정말 좋은 곳에서 쉬셔야 해요. 복례는 소정을 바라보며 고마움과 동시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비싼 곳을 예약해 줬다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 같은 시골 할머니가 이런 호화로운 곳에 있어도 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복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것 같은 높이의 로비와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곳곳에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소정님이시죠? 리셉션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소정이 체크인 절차를 밟는 동안 복례는 로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곳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았지만 직접 와보니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복례의 시선이 로비 벽면에 걸린 대형 사진에 멈췄습니다. 호텔 창립 50주년 기념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여러 사람들이 웃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남자의 얼굴이 복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려한 인상의 깊은 눈빛, 살짝 올라간 입꼬리.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복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45년 전 복례의 첫사랑이자 평생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 이재훈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복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얼굴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재훈의 얼굴에서 세월이 흐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소정이 체크인을 마치고 돌아와서 복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복례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 호텔이었을까요? 세상에 수많은 호텔이 있는데 하필 재훈과 관련된 곳이었을까요? 어머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방에 올라가서 좀 쉬시죠. 리셉션 직원이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스위트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이재훈 회장님께서 직접 귀한 손님들을 환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복례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재훈 회장. 그렇다면 사진 속의 그 남자가 정말 재훈이 맞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호텔의 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복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평소에는 그런 일이 없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시간을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소정은 복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지 않아요? 호텔 회장님이 직접 인사를 오신다니. 복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훈을 다시 만난다니. 평생 잊으려 노력했던 그 사람을 말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복례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재훈이 자신을 알아볼까요? 아니면 까맣게 잊었을까요? 어떤 쪽이든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복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방의 크기도 크기지만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풍경이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파란 바다와 하얀 요트들,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 지는 석양이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정말 좋죠? 소정이 신이 나서 방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바다를 바라보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재훈과 함께 보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재훈이었습니다. 45년 만에 다시 마주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 아르모니아의 회장 이재훈입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복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복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놀라움과 당황,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복례, 정말 너니?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복례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소정이 두 사람의 이상한 분위기를 눈치채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과 아시는 사이세요? 복례는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처음 봅니다. 하지만 재훈은 복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복례,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와서 그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복례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45년간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정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에 조용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처음 보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자리를 비워드릴까요? 소정의 말에 복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다. 회장님께서 바쁘실 텐데 이만 가보시죠. 복례야, 나는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례의 단호한 목소리에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명함을 테이블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재훈이 나간 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소정은 복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회장님과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옛날 사람을 닮았다고 생각해서. 복례는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도 이런 석양을 재훈과 함께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재훈은 갑자기 사라졌고 복례는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나타나다니, 그것도 성공한 호텔 회장이 되어서 말입니다. 복례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복잡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시러 가실까요? 소정의 말에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복례에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복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소정은 복례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괜찮다. 그냥 여행 와서 좀 피곤한 것 같아. 복례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을 다시 만났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성공한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레스토랑은 호텔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부산 시내의 야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들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멋있다. 어머니, 저기 보세요. 광안대교도 보여요.
소정이 신나서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정말로 아름다운 다리가 불빛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그 아름다운 풍경도 제대로 감상할 수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재훈에게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웨이터가 메뉴를 가져왔지만 복례는 무엇을 시켜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뉴판에 적힌 요리 이름들은 대부분 외국어였고 가격도 복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문할게요. 이 호텔 특선 코스로 해주세요. 소정이 능숙하게 주문하는 모습을 보며 복례는 새삼 며느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까 그 회장님, 정말 처음 보는 분이세요? 복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정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람이야. 얼마나 오래전이요? 45년 전. 내가 25살 때. 소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나이면 복례가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혹시 첫사랑이셨나요?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헤어지셨어요? 복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기억은 아직도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집안이 반대했어. 재훈이네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우리 집은 가난했거든. 더군다나 복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소정에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요? 아니다. 그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 사실 복례는 그때 재훈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 미국 유학을 핑계로 복례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복례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야 했고 결국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셨던 거예요? 응. 완전히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복례가 고개를 돌려보니 재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레스토랑 안을 둘러보더니 복례와 눈이 마주치자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잠시 인사만 드려도 될까요? 복례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복례를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화가 났습니다. 복례야. 아니, 복례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긴 하죠. 45년이니까요. 복례의 차가운 말투에 재훈은 위축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냈겠어요? 결혼해서 애 낳고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평범한 여자들이 사는 대로 살았어요. 복례의 말 속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것을 눈치채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복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접어야 한다고까지 위협했거든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도망쳤죠. 도망친 게 아니라 그럼 뭐죠? 나 혼자 낯선 서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요? 복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하던 시절. 결국 아이까지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소정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때
그래.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복례야. 설마 그때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다 지난 일인걸요. 하지만 복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지난 일이라고 해도 그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재훈이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그때 정말 힘들었어. 힘들었다고요? 미국에서 편하게 유학하면서요? 편하지 않았어.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복례는 일어서려 했지만 재훈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복례야,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줘.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이. 사정이요? 재산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사정이에요? 복례의 말에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재훈의 집안은 복례와의 결혼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재훈은 가족과 재산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평생을 살았고, 당신도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잖아요. 각자 자기 길을 간 거예요. 복례가 일어서자 재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복례야,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입니다. 복례는 소정의 손을 잡고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재훈은 그 자리에 서서 복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45년 전에도 이렇게 복례의 뒷모습을 보내야 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시죠? 괜찮아. 이미 다 지난 일이야. 하지만 복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때의 상처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방에 돌아온 후 복례는 창가에 서서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자신의 지나간 인생 같았습니다. 밝았다가 어두워지기를 반복하면서 흘러간 시간들 말입니다. 소정이 복례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여행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어차피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어. 이제라도 정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복례의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복잡해질 뿐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복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고요했지만 복례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 재훈과의 만남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정은 일찍 일어나 샤워를 마치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세심하게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복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정아, 오늘 특별한 일이라도 있니? 아, 그냥 호텔에서 좋은 곳도 구경하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요. 소정의 대답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자신의 일로 머리가 복잡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호텔 조식당에서 아침을 먹는 동안 복례는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혹시 재훈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보이지 않았고 복례는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호텔 투어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 호텔이 부산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들었어요. 투어라니, 복례는 망설였습니다. 호텔을 돌아다니다 보면 재훈과 또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는 거니까요. 소정의 말에 복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계획해준 것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호텔 투어는 컨시어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호텔의 역사와 시설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호텔이 이재훈 회장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가족 사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재훈 회장님은 젊은 시절 해외 유학을 다녀오신 후 호텔 사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셨습니다. 특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셨죠. 안내 직원의 말을 들으며 복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재훈이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유학이 결국 그의 성공의 발판이 되었다는 사실이 쓰라렸습니다. 투어가 끝날 무렵 소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시 로비에서 기다려 주세요. 제가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 들를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 일로 급한 이메일이 와서요. 금방 올게요. 소정이 서둘러 사라지자 복례는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소정과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복례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복례는 거절하려 했지만 재훈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요. 제발요. 그때 일에 대해 정확히 설명하고 싶어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훈은 복례를 호텔 정원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벤치에 앉자 재훈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복례야, 그때 내가 정말 비겁했다는 걸 인정해. 하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무슨 상황이요? 우리 집안이 그때 사업상 큰 위기에 있었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배신을 해서 거의 파산 직전이었거든. 복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미국에 가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너와 결혼하면 내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셨어. 그때 우리를 위협하던 사람들이 있었거든. 복례는 재훈의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를 버리는 게 정당화되나요? 아니야. 절대 정당화될 수 없어. 하지만 그때 내가 25살의 어린 남자였다는 걸 이해해줘. 가족의 압박과 상황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렸어. 재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국에 간 후에도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돌아와서 너를 찾으려고 했는데. 그런데요, 너를 찾으려고 했을 때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복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도 재훈을 기다렸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소정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계산적이고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회장님도 함께 계시고요. 소정이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두 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복례와 재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 여행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니? 제가 회장님과 이미 연락을 취했었거든요. 어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듣고 나서요.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정아, 내가 뭔 말을 하는 거니? 저희 회사가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투자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복례는 소정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위한 여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업을 위한 계획된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너, 나를 이용한 거니? 이용이라니요.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해요. 회장님과 다시 만나서 과거를 정리하시는 것도 좋고 저희 회사도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복례는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 거구나. 어머니, 오해해요.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내 가슴에 묻어둔 아픔을 파헤쳐서 사업에 이용하는 게 나를 생각하는 거야? 재훈도 놀란 표정으로 소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대표님, 이건 제가 알던 계획과는 다른데요. 회장님도 투자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복내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분노했습니다. 결국 재훈도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둘 다 나를 이용한 거네. 복내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복내야, 내가 투자 이야기를 들은 건 맞지만 됐어요. 45년 전에도 나를 버렸고 지금도 나를 이용하는군요. 복내는 돌아서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정이 뒤따라왔지만 복내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해해요. 저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내 상처를 돈으로 바꾸는 게 나를 위한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항상 집에만 계시고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복내는 소정의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조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도착한 복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집에 갈 거야.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으니까. 어머니, 제발. 하지만 복내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상처마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내가 짐을 싸는 동안 소정은 계속해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 더 컸어요. 위한다는 게 이런 거야? 내 가슴에 묻어둔 상처를 파헤쳐서 사업에 써먹는 게? 복내는 옷을 가방에 던져 넣으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도 어머니를 진심이라고? 그 사람이 언제 나한테 진심이었어? 45년 전에도 지금도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야.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정이 문을 열자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복내 씨, 잠깐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복내는 가방을 손에 든 채로 재훈을 노려보았습니다. 제가 박 대표님한테서 투자 제안을 받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과는 별개의 일이었어요. 별개라니요? 내 과거를 이용해서 접근한 거 아니에요? 재훈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소정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언급했을 때 호기심이 생겼던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복내야, 그 이름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복내의 외침에 재훈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최복내 씨, 제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결국 당신도 나를 이용하려고 한 거잖아요. 복내는 문 쪽으로 향했지만 재훈이 막아섰습니다. 제발 가지 말아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이어야 맞죠. 애초에 만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복내가 재훈을 밀치고 나가려 할 때 소정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어머니가 부러웠어요. 복내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처럼 누군가를 그렇게 진짜로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계산하고 따지고 순수한 감정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소정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진 그 순수한 사랑이 부러웠어요.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상처받을 만큼 진짜였잖아요. 복내는 소정의 말을 들으며 잠시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 것이야. 내가 부러워할 권리도 없고
이용할 권리는 더더욱 없어. 알아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그때 재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복래 씨, 사실 제가 투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솔직히 기뻤습니다. 복래가 재훈을 돌아보았습니다. 뭐라고요? 45년 동안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성공했다고 하지만 늘 공허했습니다. 당신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제가 결혼도 안 한 이유를 아세요? 당신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예요. 복래는 재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훈이 결혼을 안 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아닙니다. 확인해 보세요. 재훈의 간절한 눈빛에 복래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용서되나요? 결국 저를 이용한 건 맞잖아요. 소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든 책임을 질게요. 회장님은 정말 몰랐어요. 제가 먼저 접근한 거예요. 내가 접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순수했다는 뜻은 아니야. 복래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소정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투자건은 완전히 취소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릴게요. 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소정을 보았습니다. 박 대표님, 그건 회장님께서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신다면 사업보다 어머니가 우선이어야 하잖아요. 재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투자건은 취소합시다. 하지만 복래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취소한다고?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복래는 다시 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 그리고 며칠간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정과 재훈이 동시에 소리치며 복래를 부축했습니다. 복래는 소파에 앉으며 가슴을 짚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야 해요. 재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복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이 한계에 달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쉬세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디도 갈 수 없어요. 소정의 말에 복래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호텔 주치의를 부르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나 혼자 있고 싶어요. 모두 나가주세요. 복래의 단호한 말에 소정과 재훈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복래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끝없이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같았습니다. 계속해서 무언가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복래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첫사랑에게 버림받고 이제는 며느리에게까지 이용당하고. 문 밖에서 소정과 재훈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대표님, 어머니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래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복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것마저도 계산된 것일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복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도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로 돌아가서 다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이 기회에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까요? 복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정작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 때문에 선택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밤이 깊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공내는 천천히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도구도 누구의 희생양도 되지 않겠다는 결심을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복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정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걱정과 피로로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괜찮아. 복내의 목소리는 전보다 차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소정이 일어나서 복내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정아, 너도 힘들었구나. 복내의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소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울지 마. 이제 다 지났어. 복내는 소정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니 며느리도 결국 자신과 같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로비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가 괜찮아지실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복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재훈도 만나서 정리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께 올라오라고 전해줘. 소정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응.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소정이 로비로 내려간 후 복내는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산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있고 나이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재훈이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복내 씨, 괜찮으십니까? 앉으세요. 복내는 소파에 앉으며 재훈을 마주 보았습니다. 이제는 분노보다는 차분함이 앞섰습니다. 이재훈 씨. 네. 우리 이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거짓말 없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5년 전, 당신이 나를 떠날 때 정말 어쩔 수 없었나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은 어쩔 수 없었고 반은 제가 비겁했습니다. 복내는 재훈의 정직한 대답에 놀랐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뭐죠? 집안의 사업이 정말 위기였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당신과의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비겁했던 부분은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당신을 선택할 만큼 강하지 못했어요. 복내는 재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나요?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까? 네. 당신이 떠나고 한 달 후에 알았어요. 그럼 그 아이는 복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잃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재훈은 충격을 받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재훈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만 이제는 그 일로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복내의 말에 재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45년 동안 원망하며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재훈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때 소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 이야기해도 될까요?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자 소정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말해봐. 처음에는 정말 투자받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정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도 그랬지만 여자들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잖아요. 복례는 소정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혹시 첫사랑과의 아픈 기억을 정리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운 거구나. 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례 씨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성급했어요. 복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소정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투자는 포기할게요. 대신 어머니께서 진짜 원하시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 네. 어머니만의 꿈이나 하고 싶은 일 말이에요.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사실 여행을 더 해보고 싶어. 이번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을 와봤는데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 재훈이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돈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요? 호텔 사업을 하다 보니 여행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거든요. 복례 씨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면 안내해드리고 싶어요. 복례는 재훈의 제안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 호의를 베풀 이유가 있나요? 속죄의 마음입니다. 45년 전의 일에 대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요. 소정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함께하고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 어머니만을 위해서요. 복례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고민했습니다. 이들을 믿어봐도 될까요? 생각해 볼게요. 지금 당장은 결정하기 어려워요. 물론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세요. 재훈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복례 씨가 편히 쉬셔야죠. 재훈이 나간 후 복례와 소정이 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괜찮아. 너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정말 어머니 마음부터 먼저 생각할게요. 복례는 소정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잘못되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정아, 네, 어머니, 고마워. 나를 걱정해줘서. 소정이 복례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바다가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례는 일찍 일어나 호텔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습니다. 부산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서 복례는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어젯밤 소정과 재훈의 사과를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복례 씨,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복례가 돌아보니 재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잠이 안 와서요. 재훈이 복례에게 커피를 건네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 씨. 네. 저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복례가 재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기회요? 45년 전에 못다 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무슨 일들이요? 재훈이 복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함께 여행하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보고 싶어 했던 곳들 말이에요. 복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젊은 시절 재훈과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곳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주도의 성산일출봉, 설악산의 단풍, 경주의 고궁들. 그런데 왜요? 지금 와서 그런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요. 재훈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사실은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돈도 명예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렸거든요. 중요한 게 뭔데요?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복례는 재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이재훈 씨, 우리는 이제 70이 넘은 노인들이에요. 젊은 시절의 로맨스를 이제 와서 되살릴 수는 없어요. 로맨스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재훈의 말에 복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반자라니요? 서로의 남은 인생을 함께 나누는 사람 말입니다. 연인이 아니라 좋은 친구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복례는 재훈의 제안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줄곧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때 소정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어요. 소정아, 무슨 일이야? 소정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어젯밤에 민수에게 전화를 했어요. 민수에게? 네. 어머니, 상황을 설명했더니 민수가 지금 부산으로 오고 있어요. 복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왜 민수를?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했더니 걱정이 되나 봐요. 곧 도착할 거예요. 재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수라면 복례 씨의 아드님인가요? 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소정이 복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와 회장님의 과거를 알게 되면 아마 크게 화를 낼 거예요. 복례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성격이 급하고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어머니가 과거의 남자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면 분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재훈이 말했습니다. 제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복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민수에게도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소정아,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 눈치만 보며 살았잖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복례의 단호한 말에 소정과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시간 후, 호텔 로비에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35살의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정직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걱정과 분노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복례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까지? 소정이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때 재훈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재훈을 보고 누구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이분은 어머니의 오래된 지인이야. 지인이요? 민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훈입니다. 아, 네. 최민수입니다. 그런데 민수는 재훈의 이름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변했습니다. 잠깐, 이재훈이라고 하셨나요? 네. 혹시 어머니 결혼 전에 알던 분인가요? 복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민수야, 어떻게? 어머니,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가 이재훈이라고.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설마 그 사람이 이분인가요? 복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맞아. 민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그 사람이 이분이라고요? 민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어머니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데. 민수가 재훈을 노려보며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어머니를 임신시키고 버린 그 사람이군요. 재훈은 민수의 분노를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45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면 다 되나요? 민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투숙객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사람들이 다 쳐다봐. 어머니, 이런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요? 당장 집으로 가요. 민수가 복례의 팔을 잡자 복례가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안 가. 민수는 어머니의 강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민수야, 너는 내 아들이지만 내 인생을 결정할 권리는 없어. 복례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강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하지만 어머니, 이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건 맞아. 하지만 그것도 내가 판단할 일이야. 복례가 재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재훈 씨, 아까 하신 제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재훈이 놀란 표정으로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좋으실까요? 네, 이제 결정했어요. 복례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는 이분과 함께 여행을 다닐 거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민수는 충격을 받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비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복례는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선언 후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고 소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진심이세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당황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진심이야. 복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고 싶어.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보살펴드리고 싶습니다. 보살핀다고요? 45년 전에는 왜 그러지 못했죠? 민수의 차가운 질문에 재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복례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수야, 과거는 과거야.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하지만 어머니, 민수야. 복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도 이제 어른이잖아. 그리고 소정이라는 좋은 아내가 있고 이제는 어머니 걱정보다 너희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해.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 어머니께서 행복하신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가 평생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잖아. 이제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 아닐까? 소정의 말에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민수가 재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잘 모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재훈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곳에 함께 가고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민수는 재훈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례가 아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어머니를 믿어줘.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 민수는 어머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정기적으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복례는 아들의 걱정 어린 마음을 이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재훈이 민수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어머님 상황이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민수가 명함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어머니를 잘 부탁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소정이 복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하세요. 어머니께서 행복해야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고마워, 소정아. 너도 민수랑 행복하게 잘 살아. 가족들과의 작별을 마친 후 복례와 재훈은 호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석양이 바다 위로 내려앉고 있었고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복례 씨,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재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복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후회할 거면 애초에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가장 먼저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요. 젊었을 때 당신과 함께 가고 싶어 했던 그곳 말이에요. 제주도. 좋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한라산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중턱까지만 가요. 억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걸었습니다. 4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진짜 여행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재훈 씨. 네. 우리는 이제 연인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동반자로 지내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도 말아요. 그냥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례 씨가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일주일 후, 복례는 정말로 재훈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 바라본 일출은 복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고 바다가 금빛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복례는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게요. 이런 풍경을 혼자 보는 것보다 함께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재훈의 말에 복례도 공감했습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재훈 씨. 네,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깊은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복례와 재훈은 여러 곳을 함께 여행했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설악산의 단풍, 전주의 한옥마을. 갈 때마다 복례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경주 첨성대 앞에서 복례가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재훈도 복례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6개월 후, 복례는 서울의 집으로 민수와 소정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복례의 얼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소정이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민수도 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시니까. 민수야, 고마워. 내 결정을 존중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더라고. 그때 재훈이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민수와 소정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재훈이 복례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례 씨, 다음 여행지는 어디로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번에는 해외로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해외요? 네. 파리의 에펠탑도 보고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도 가보고 싶어요. 재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모든 준비를 해드릴게요. 복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최복례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거예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저만의 인생을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복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복례의 앞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석양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며 복례의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